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8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기본 작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A1과 G1 영역은 A1부터 G1 여기네요. A1이죠. 죄송합니다.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누르면 되죠. 그리고 셀 스타일에서 제목 및 머리글, 잠시만요. 예, 제목 3으로 지정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내려보면요. 제목 및 머리글에서 제목 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네요. 여기 있네요. 이걸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부터 21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자, 여기 좀 문제가 기네요. 두 자리씩 하고 가로 안에 요일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두 자리씩 월, 일 이렇게 두 개 표시하고 요일 나오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24부터 21 영역 여기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는 거는 컨트롤 1번이죠. 그 단축키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셀 서식 눌러도 되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단축키를 쓰는 게 좋아요. 여기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지금 보면 월 1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MM 그리고 월 큰 따옴표 하고 월 쳐주면 되고요. DD 그리고 1이죠. 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요일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DDD죠. DDD 세 자리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기본 작업 2에서는 약간 난이도 있는 축에 속하고요.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와서 월, 일 이렇게 MMDD 요일을 표시하는 건 DDD 이렇게 하면 세 자리로 하면 이렇게 세 자리 맞춰서 요일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B4 요거랑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굵게 하라 그랬죠. 여기 이렇게 B4, B6부터 B6 그리고 B7부터 B11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은 한 번에 되겠죠. 그 다음에 A3부터 G3 영역은 A3부터 G3 여기죠? 네. 그다음에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에서 굵게 하라 그랬어요.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3부터 G11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모든 테두리 여기 있죠? 이렇게 적용하네요. 네. 그 다음에 G10셀에는 G10이면은 여기네요. 최고 실적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하래요. 그래서 메모를 넣는 단축키는 Shift F2죠. F2 아니면은 메모니까 여기서 새 메모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최고 실적 이렇게 넣고 실적. 그 다음에 자 메모를 넣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메모 서식을 가보면 여기에 메모에 대한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자동 크기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 맞춤 탭에 가면은 자동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최고 실적. 자, 그래서 기본 작업을 했고요. 기본 작업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영역에서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요런 거죠. 글꼴색을 빨강색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래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일단은 적용할 그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선택하는 게 1번이죠.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목은 조건을 서식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가서 세 규칙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커말 시험에서는요, 실기에서는 거의 수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프트 함수를 써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학번에서 왼쪽에서 4개를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은 레프트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자, 첫 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첫 칸. 그러니까 A4가 되겠네요. A4. A4인데 지금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달러를 알파벳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개를 잘라내는 거죠.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게 지금 2024랑 같은 거. 20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색을 빨강색 하라 그랬으니까 빨강색. 이렇게 되겠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레프트는 첫 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첫 칸. 그래서 A4만 대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를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행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는 A라는 열을 고정시켜 놓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4가 같은지 요거를 A라는 열 고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앞에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행 전체에 적용하라 그러면 알파벳 앞에 달러를 붙이고, 만약에 열 전체에 고정하라 그러면, 아니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커마의 시험에서는 거의 이것만 나와요. 요거 알파벳 앞에 달러 붙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외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답이 결과가 맞게 나오고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수식 작성하면서 주의할 점 적어줬죠. 첫 번째, 첫 칸을 기준으로 수식을 씁니다. 작성하시고요. 세 번째, 행 전체 적용 하라 그러면 뭐였죠? 알파벳 앞에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요소예요. 그래서 딱 3개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요거 3개를 좀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 전체 적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 앞에 달러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점수가 있는데 모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의 학생 수를 표시하래요. 이거 3개가 다 80점 넘는 사람. 자, 개수를 세는 거죠. 지금 몇 명인지 인원을 세는 거니까 count if s로 해주시면 됩니다. count if s. 좀 확대해서 할게요. 자, count if s. 자, 여기 count if s는 안에 들어가는 재료 인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을 검색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은 80점 이상이죠. 80점 이상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if 끝나는 함수들은 범위, 조건 요게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래서 요 범위에서 80점 넘는 걸 찾아.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이니까 if s라는 함수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데이터베이스도 80점 넘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80 이상. 그리고 80 이상.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죠. 모두 다 80점 넘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한 쌍씩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2명 있네요. 2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좋아요 수가 평균 이상인 게 있고 구독자 증가도 전체 평균 이상이면 적격이고 아니면은 부적격으로 나오게 하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AND 함수를 이용하면 조건을 2개 넣을 수 있죠. 2개, 3개, 4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ND를 먼저 좀 써보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아요 수가 평균 이상인 거. 그러니까
얘가 이상이어야 돼요. 전체의 평균, 요거의 평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구독자 증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H3 셀이 평균 이상. 그래서 또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로 했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둘 다 맞으면 true가 나올 테고 아니면은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의 결과가 true이면 적격이고 아니면 부적격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if를 이용해서 요게 는 true이면 는 true는 생략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넣어볼게요. 그래서 적격이고 아니면 부적격이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if의 세 가지 값 첫 번째 and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고요. 이게 맞으면 적격 아니면 부적격 이렇게 된 거죠. if 함수 문제였습니다. if 함수가 and or 함수가 짬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적격 그리고 적격 부적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표에서 지점이 서울이고 이면서 판매량이 60g 60 이상인 이게 그램이 아니라 금액인데 그쵸? 제가 오타를 썼네요. 이게 그램이 아니고 금액의 합계를 D23에 계산하시오. 여기 또 써있네요. 네, 서울이면서 판매량이 60 이상인 거에 금액의 합계. 자 여러분 이거는 썸이프인데 썸이프 조건이 두 개니까 썸이프스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썸이프스 가로 열고 자 이거는 처음에는 count if s랑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어디서 합계 구할 건지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방금 1번에서 했던 count if s와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 넣고 조건 넣고 서울이잖아요. 는 서울 해도 되고요. 그냥 서울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쌍씩 판매량이 60 이상 콤마하고 60 이상 이렇게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unt if s와 다른 점은 처음에 합계 구할 범위가 온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000이 나오네요. 9,000. 3번. 뒤에 원을 붙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엔드 기호하고 원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네, 9,000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표에서 기록이 빠를수록 순위를 구하고 1등은 금, 2등은 은, 3등은 동,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리고 기록이 빠를수록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등이 누가 했냐면요. 철수죠? 철수 맞나? 철수네요. 네, 철수가 1등 했죠? 이렇게 작은 값이 1등 하는 경우는요. rank.eq 랭크 함수로 등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랭크 함수는 일단은 내가 첫 번째 내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 참조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맞히면 점수 높은 게 1등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작은 게 1등을 해야 되니까 컴마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마 1 아니면 true라고 해도 돼요. 그래야지 얘가 1등이 나오고 등수가 작을수록 2등, 3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컴마 1을 생략하면 높은 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등수를 구했는데 지금 등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1, 2, 3등 금운동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주를 쓰라 그랬으니까 추주를 이용해서 금운동을 표시해 줄게요. 자, 얘가 지금 1부터 지금 8까지의
숫자가 나온 등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일 때는 금, 아이고 금이고 금, 은, 동. 자, 나머지는요. 지금 if 에러를 또 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으니까 빈칸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렇게 금은동은 잘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값이 없어서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if 에러 함수를 쓰면 되겠죠. if 에러 가로 열고,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컴마 빈칸으로 하시오. 이렇게 끝에 요거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네요. 금은동 이렇게. 자, 이제 5번 문제 가볼게요. 오랜만에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오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복습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역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표에서 여기 거리와 무게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배송비를 배송비 표 여기서 구해서 금액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금액에 표시하시오. 그리고 거리와 무게는 모두 작은 값으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22면 거리가 20이면 작은 값인 20에 해당한다. 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12면은 10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로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매치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매치는요, 내가 검색할 값을 지금 10을 찾을 거예요. 10을 어디 범위에서, 지금 거리니까 요 범위에서, 이거 절대참조 해줘야죠.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작은 거에서 찾을지 큰 거에서 찾을지. 지금 작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보다 작음. 이렇게 해주면요, 매치 함수는 그게 이 빨강색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0이니까 지금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치는 이렇게. 그래서 매치를 이용해서 거리에서 몇 번째 칸인지를 구하고, 무게도 똑같이 한 번 더해서 인덱스 함수로 행과 열번호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인덱스 함수는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넣고요, 범위를 넣고 행번호, 열번호를 넣어주는 함수죠.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인덱스로 범위를 이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2,9니까 0이니까 2,1 그러면 3,000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ind 인덱스 처음에 범위를 집어넣고,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주고 컴마 해주고. 자, 행번호 먼저 행번호, 그쵸? 행번호 지금 거리 구했죠? 아까 이렇게. 열번호 마지막 구할 차례니까 매치 다시 한번 하고, 거리는 C27에 있네요. 그리고 얘를 찾을 건데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번에는 F4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시 보다 작은 값, 그리고 인덱스 가로 닫아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매치 함수는 행번호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고요. 요 값이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해오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행번호 구한 거고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구해온 거죠. 그래서 행, 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로우 넘, 컬럼 넘. 로우가 행이고 컬럼이 세로잖아요. 그쵸? 행, 열.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제 채우기 핸들 해봐야죠. 네, 채우기 핸들. 그래서 요렇게, 얘는 배송비가 없고, 그쵸? 5나 7이면은 0으로 가니까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22에서 11이면은
20으로 가고 10으로 가서 4,000원 4,000원 밖에 나오죠. 그쵸?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져서 선생님은 자주 뜁니다. 자, 오늘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조깅할 하고 겁니다. 나면 조깅. 개운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여기는 하시고 미야기 해변이란 공부도 곳이고 많이 하시고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아요. 조깅하기. 이봐,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자, 시작.